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상방보다는 하방에 더 깊은 이런 흐름이었으나 종가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0.0%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조정 국면에서 주가의 움직임도 없다 보니 오늘 하루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때까지 좀 버텨보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겠고,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면 금세 반등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또한 두중입니다. 글미 영상에서는 이슈, 주가 흐름, 수급, 공매도, 종목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또 차트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쉬운 종목은 아니고 이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두중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도 또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주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시장 계속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사야 할지 고민들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주도하는 섹터와 이슈의 부재, 그리고 종목이 조용할 때 보통 매수를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급등하는 아무 종목이나 따로 잡으면 또 손실 볼 확률이 크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다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를 두세 개씩 좀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요한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시장이 초반에 괜찮았었던 이유 역시나 미 증시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라든지 트위터 효과 등에 따라서 성장주 강세로 미증시를 상승 마감하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를 약 29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3조 5천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트위터, 메타 등 기타 소셜 플랫폼들이 또 주가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업종들이 보통 상승을 하면 국내 관련 업종들도 또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인데, 금일은 그 영향이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들어서 지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수급도 유입과 이탈이 좀 번갈아 나와주면서 시장의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출발을 했으나 금방 또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코스닥은 0.54%, 거진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비슷한 수치로, 시장 내 여러 종목들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좀 들쑥날쑥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수급은 지수별로 좀 상이했는데, 코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에 막판에 외인이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로 지수에 좀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 이유를 좀 보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 문제가 계속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다시 계속 장기화되는 부분들, 중국에서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또 봉쇄 조치가 내려진 부분도 있고,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긴축에 대한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오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해서 전반적인 산업계에도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대체로 조정세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BHI만 좀 제외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오늘 0.00% 빠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원전 산업에 악재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 세력의 강한 유입이 좀 적다 보니 또 오늘 거래량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파동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또 밑에 구간에서 좀 쉬어간다, 기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WR 신주 교환으로 인해서 또 두산중공업은 단기, 중기 공매도의 부담감이 14% 그리고 10% 가까이 좀 늘어났는데, 오늘 두산 같은 경우도 4.2%가량 빠지면서 두중도 오늘 영 힘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4%의 이런 반등 흐름 오늘 이어가진 했으나 원전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게 많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4월 들어와서 좀 바뀐 점은 기관들의 전반 매수세가 다시 활기를 좀 띠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24만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이 30만 주 순매수, 기관이 7만 주 순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24만 주가량 좀 이탈이 되면서 주요 수급들은 개인을 제외하면 좀 모두 매도세였으나 하방의 움직임은 막판에 또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일 연속으로 좀 꾸준하게 좀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 방어에 힘을 보탰고, 금융투자가 다시 20만 주 이상 좀 나가면서 전체 기간의 이제 순 매수는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7만 주 가량이면 적게 줄어든 수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4월달 들어와서 일단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좀 기본적으로 연기금을 포함한 또 이런 기관들의 매수를 유지해 주면서 외인들의 또 유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여전히 개인들만 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앞으로 수급이 더 좋아져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연기금을 제외하곤 공격적인 매수세를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최근에 이런 흐름들도 좀 횡보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전체 거래량이 한 360만 정도 나왔는데, 한 비율이 14% 가까이 좀 나오면서 공매 수량이 51만 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수량과 평균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수량과 평균과 어제와 좀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주가에서는 일단 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공매 잔고가 3월 31일 기준으로 2134만 주로 전일 기준보다 500만 주가량 또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1WR과 공매 교환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차 거래를 보시면 신규 공매를 치기 위한 이 체결량보다 상환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결이 38만 주, 상환이 645만 주로 그 차액인 한 607만 주 가량 이렇게 잔고 수량이 좀 줄어들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대로 내려갔습니다. 1WR이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좀 상장이 되면서 또 대차라던가 공매 잔고가 좀 줄어들고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한 이런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원전 인허가 소요 기간 최대한 단축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이제 고리 원전 2호기 가동 연장에 돌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좀 이같이 답했고, 원전 신규 건설을 필요한 정부 부처 간 협의나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조속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4일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장 없이 폐쇄 예정이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의 연장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이 이제 5월 10일이기 때문에 좀 한 달 가량 좀 남았습니다. 점점 친원전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수위도 원전 허가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좀 놀고 있는 이런 원전들이나 그리고 중단된 원전에 대한 재개, 그리고 또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 또 신규 원전 건설까지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례차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이런 가능성이 불과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작년 5월 한미 이제 원전 협력을 하면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런 급등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3만 원 이상으로 좀 만들었는데, 만일 이 기대감에 좀 수주까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도 또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국산 1호기 가스터빈 오늘 설치 착수. 문 대통령 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산 1호 가스터빈이 김포 열병합 발전소 설치에 착수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주요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특히 가스터빈이 수소터빈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해외산이라며, 오늘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된 가스터빈은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국산 1호 가스터빈은 2019년 제작을 끝냈고 최근 성능 시험을 마쳤다. 270메가와트급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으로 2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다. 가스터빈에는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디는 초내열 합금 소재가 들어갔고 부품 수는 4만여 개에 이른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가스터빈 개발 사업비는 총 1조 원이 투입이 됐고, 국내 대학 21곳, 중소 중견기업 13곳, 연구기관, 발전사 등이 참여했고, 이 가스터빈은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돼 2025년 실증 운전을 거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된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수주가 약 3천억 가량 좀 예상이 되는 부분으로, 국내에도 신규 부분과 그리고 노후화된 이런 기계들 좀 발전 설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효율 모델을 활용한 국내에 또 복합 발전 EPC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소 터빈과 암모니아 터빈도 가스 터빈이 이렇게 진행되면 또 개발 또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조 원 규모의 수주 성장과 에너지 전환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이런 전망으로, 그중에서 이 가스터빈의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SMR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 사업인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해상풍력, 또 ESS 사업, 그리고 태양광, 또 EPC 사업까지 좀 향후 1, 2년에 수주 규모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 없이 2만 1,00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제 좀 2만 원 구간에서 좀 적절한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금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었으나 다시 음봉의 거래량으로 절반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캔들 모양으로 봐서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더 강해 보였으나 또 막판 끌어올린 점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방향성이 위로 다시 갈지 아니면 다시 2만 원까지 지지 테스트가 들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전들의 이런 급등의 파동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거래량이 되살아나야 줘야 되고 최소 2천만에서 3천만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이렇게 돼야 또 유의미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거래량이 뭐 오늘같이 500만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좀 조정, 횡보 이런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고 1차 변곡점인 23,000원 빨리 이상으로 좀 돌려내야 다음 이제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파동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기다리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2만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고 지지 나온다면 춤의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종목입니다. 뭐 참여 요청해 주시고 4월달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